안녕하세요. LA 사는 최운영의 코어 리포트 8편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지금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색출해내는데 개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씨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가 NBA 미 프로농구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장 입장객들이 이제 서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개가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가지고 저기 보이시죠? 개가 지금 손을 핥고 있어요. 가운데 있는 입장 기다리는 사람의.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자, 지금 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냄새도 맡고 어떤 때는 손도 핥고 이래가지고 땀이나 이런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판단한답니다. 다음 사진. 그래가지고 감염자가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입장을 못하고 이제 격리 처리돼야 되는 겁니다. 빼주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 개들이 얼마나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재난 피해 지역의 생존자 구출해서, 그리고 또 요새는 증세도 없는 사람들이 어떤 초기, 그야말로 초기에 암 환자, 심장병, 심장마비 이런 것들을 개가 또 미리 알아내가지고 조기 치료를 가능하게 해주고, 참 우리 개들이 우리에게, 요새 연구 결과도 나왔죠. 개하고 같이 사는 것과 개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할 때 심장병, 발병률, 우울증, 식욕부진, 수면장애, 참 우리 인류에게 개는 정말 베스트 프렌드, 최고의 친구라는 말에 걸맞게 정말 참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중요한 동물인데요. 그래서 우리 견공들을 위한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벤 앤 제리스라고 상표가 맨 꼭대기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미국의 최고 인기 아이스크림 브랜드입니다. 벤 앤 제리스가. 여기서 이달 말부터 출시하는 게 벌써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개들만을 위한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처음으로 지금 최고 인기 브랜드 벤 앤 제리스가 출시해요. 그러니까 빼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사랑스러운 애완견을 위해서, 또 개들이 원래 우리 사람들이 먹는 아이스크림도 좋아하잖아요. 이제 개들만을 위한 아이스크림을 우리 개들에게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번님께서 만약 지금 사업 아이디어를 물색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이 애완동물에 관한 것 또는 애들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자, 보이시죠? 이게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아주 굉장히 흔하게 통용되는 일종의 황금률 같은 겁니다. 골든 룰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애완동물과 애들을 소재로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대체적으로 할리우드에서 지금까지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린 영화들을 보면 상위권은 다 애들 영화입니다. 프로즌, 라이언 킹 이런 것들이죠. 만화 영화가 주로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겠지만, 영화나 또 광고 같은 데서도 애완동물이나 애들을 많이 모델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것도 애완동물이나 빼주셔도 돼요. 또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를 위한 특별한 아이스크림을 얘기하는 마당에 또 한 가지 제가 뉴스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번님 들어보셨어요? 아마 한국에서도 지금 미국에서는 선풍입니다. CBD라는
그 성분의 그 온갖 것들이 나옵니다. 뭐 식욕부진을 그 없애주는 우울증,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니까 이제 애완동물도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을 또 해소해주고, 또 그 뭡니까, 그 쟁일 악을 쓰고 그냥 지저대는 개들을 좀 진정시키고, 또 수면 장애가 있는 개들에게는 또 도움이 되는, 그 뭐 아주 거의 만병통치로 쓰여지는 CBD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물론 지금 이 사람들을,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도 인기 있고 효과가 좋다 보니까 최근에는 개들만을 위한, 용도는 똑같죠. 우리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려, 우울증, 식욕부진, 뭐 진정제 역할, 이런 깊은 휴식, 이런 걸로 요새는 개들만을 위한 CBD 그 상품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일, 뭐 알약 이런 걸로. 근데 실제로 멈추지 않고 그냥 악을 쓰며 짖던 개들이 이거를 투약하면 그냥 안정을 되찾고, 밥 안 먹던 개도 밥을 먹고, 우울하던 개들도 활기를 되찾고, 뭐 이런 아주 정말 다양한 용도에서 그렇게 효과가 있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미 크게 선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들에게도 그런 상품이 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CBD는 뭐냐? C의 앞자는 마리화나, 대마의 학명인 캐너비스입니다. CANNABIS, 캐너비스. 마리화나 대마란 얘기예요. 그러면 CBD인데, CBD가 그럼 마리화나 똑같으냐? 아니죠. 그 마리화나가 갖고 있는 어떤 환각 성분, 그런 걸 완전히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 약으로서의 효과를 위한 그 환각 성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의료용품, 의약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나 개들에게나 요새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 상품이. 자,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마리화나 흡연을 그 허가하는 주가,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본 게 24개 주인가 그래요. 50개 주 중에 거의 반입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주에서는 의료용으로만 허용하고, 어떤 주에서는 기호용으로까지도 허용해요. 그래서 덴버 콜로라도 공항에는 그 마리화나 자판기가 들어섰답니다. 벌써 꽤 얼마 지난 얘기예요. 그 마리화나 그림 하나 올려주실래요? 자, 미 연방 하원이 바로 이달, 지난 5일에 HR 3884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그 이름이 법안의 이름이 Cannabis Decriminalization. 그러니까 캐너비스에 관한해서는 범죄화하는 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화나를 소량으로 소지하거나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 그러면 전에처럼 뭐 수갑 차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얼마 동안 징역을 살고, 그런 게 이제 더 이상은 연방법으로 금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각 주법에 따라서, 미국은 또 주법도 있으니까 주법에 따라서 벌금형이나 사회봉사형, 그건 각 주의 소관이지요. 그러나 이제 감옥에 집어넣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건 왜 이런 법안을 연방의회가 통과시켰냐, 이달 초에. 거기에는 이런 배경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마리화나의 뭐 해악이니 그런 과학적인 그런 판단을 떠나서, 이 마리화나 관련 그 소량 소지입니다. 뭐 밀매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걸로 감옥에 수감된 사람 중에 80%가 흑인과 라틴계입니다. 인종으로 치면 흑인이 13%밖에 안 되고, 라틴계는 뭐 주마다 틀리지만 기껏해 한 20%, 합쳐봐야 한 30 얼마 정도인데, 수감자의 80%가 흑인과 라틴계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백인들은 돈 많은 변호사 사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안 가는 거죠. 소량의 마리화나를 뭐 피우거나 소지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흑인들과 라틴계는 뭐 변호사 살 돈이 없거나, 또 이 법 집행이 불균형하게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시 또 돈 있으면 죄 없고, 빼주셔도 좋겠네요. 예, 돈 있으면 유전 무죄, 뭐 무전 유죄,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마리화나에 관련된 법 집행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지금까지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인 청소년이나 특히 라틴계 이런 친구들이 마리화나 요만큼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온 게 전과가 돼가지고,
직업을 찾는데도 힘들고 새 출발하는데도 힘들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죄 기록에 올리는 일은 더 이상 연방법으로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미국의 50개 주 중에 거의 반이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킨 그 경과라든지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고 주민 발의안으로 해서 마리화나 합법화시키자. 소량까지 정도는. 그것이 주민 투표에서 통과됐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또다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 가지 연구조사나 과학적인 이런 실험에서 마리화나 해독이 몸에 끼치는 어떤 나쁜 영향이나 중독성 이런 게 술, 담배보다도 훨씬 덜하다는 인식이 이제 과반의 미국인들에게 그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화나 이렇게 합법화 그 물결을 타고 있는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이 사람 아시죠? 많이 보셨죠? 이 시대에 가장 부러움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페이팔을 창업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전기차의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테슬라. 요새 미국에서 테슬라의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연봉이 높고 고소득자 뭐 이런 또 뭐 이런 테크놀로지 IT 계통, 이게 완전 전기차 테슬라가 얼마 전에 뭐 주가가 또 엄청 올랐죠. 그거 창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 그리고 스페이스 X, 나사가 더 이상 로켓 이런 발사나 이런 걸 안 해가지고 국제 우주정거장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거기에 미국 우주인을 보내고 데려오는 거 다 소련 로켓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동안 몇 년. 이 사람이 민간 스페이스 X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로켓가 전에 나사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의 로켓은 다시 반복해서 쓸 수가 있어요. 전에는 한 번 쓰고 다 폐기시켰는데, 그리고 이 사람의 로켓은 뉴스에서 보셨죠? 날아갔다가 다시 착륙할 때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전투기 랩터가 수직 이륙하듯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주까지 갔던 그 로켓가 그 본체가 나중에 오는데 무슨 배 같은데 갑판 위에 내려오는 거 보셨죠? 로켓가 딱 밑으로 분출하면서 그대로 땅에 수직으로 딱 착륙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처음에 로켓은 터지고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첫 화물 실크 같은 거는 그건 크게 실패봤는데, 그 실패를 딛고 지금 뭐 되게 성공해서 이제 머지않아서 한 25만 불쯤 내면은, 그러면 국제 그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우주정거장 높이의 그 우주 그 대기권 밖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구가 요만하게 보이는 그런 우주 관광이 이제 이 사람뿐이 아니라 버진 에어라인 하는 그 사람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사람 뭐 또 그 아마존도 추진하고 있어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우주에 한번 갔다 왔어?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제 빼주셔도 돼요. 좀 너무 오래 걸렸네. 이 사진이 보셨듯이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아주 공인인 사람이 성공적인 기업이고 공개석상에서 저렇게 마리화나를 폈어요. 연기 아까 보셨죠?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잠시 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이 암스트롱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자, 이건 뭐 누구나 다 아시겠죠? 루이 암스트롱, 미국 재즈계의 큰 별 중에 하나입니다. 루이 암스트롱. 이 사람은 일생 마리화나를 폈어요. 이 사람이 그 인기의 정상일 때 미국의 큰 뭐 호텔 안에 공연장 베이가스 같은 데서도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백인들이 그냥 객석에서 기립박수 치고 그렇게 그 인기를 한 몸에 그 받던 최고의 재즈계 스타가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 공연을 했던 그 호텔이나 그 장소에서 식당에도 못 들어가고, 호텔 같은 경우는 객실에서 잠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연주만 딱 하고는 그냥 사라져줘야 돼요. 흑백 분리 정책이었고 흑인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여전하던 시절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고향 뉴올리언스에서 하도 그렇게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카고로 갔지만, 그래서 자기 고향을 그때 한번 떠난 이후로는 다시 고향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역설적인 사실은 이 지금 보시는 이 루이 암스트롱이
유럽만 가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정말 그냥 참혹한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도, 근데 유럽에만 가면 유럽 사람들의 인식이 인종차별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각 나라들의 왕들, 뭐 대통령들 최고 VIP가 아니라 VVIP에 Very Very Important Person의 최고 아주 극진한 예우를 받는 거예요. 유럽만 가면. 그래서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파리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파리가 또 재즈의 제2의 고향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유럽만 가면 왕처럼 행세하다가 미국만 오면은 완전히 노예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아마 그런 서름 때문인지 이 양반 매일 핀 거예요. 일생. 자,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사이먼 가펑클. 저는 학창 시절 때,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이 듀엣의 노래가 지금도 하도 어릴 때 한 거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정말 그 아름다운 이 화음의 그 선율을 우리에게 선사한, 그리고 이 친구들의 이 가사도 시예요, 시. 자, 이 친구들이 무명이던 시절에 이 친구들의 첫 히트곡이 번님 잘 아시는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Bridge Over Troubled Water가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에 1등으로 그냥 급상승할 때 그 노래를 폴 사이먼이 다 작곡했어요. 이 알 가펑클은 좋은 파트너로 같이 불렀지만, 그래서 알 가펑클이 나중에 혼자 뭐 자기의 자아를 찾아보겠다고 떠났지 않습니까? 폴 사이먼이 그렇게 말리는데, 그리고 폴 사이먼이 자기가 작곡 작사 다 했으면서도 수익은 알 가펑클하고 칼같이 반으로 나눴어요. 알 가펑클은 작곡 작사 하나도 안 하고 노래만 같이 한 건데 화음은 참 훌륭하게 맞췄죠. 그래서 자기 어떤 자존감을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알 가펑클이 결별했습니다. 이 폴 사이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폴 사이먼은 혼자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이 알 가펑클 그래가지고 뭐 배우로 뭐 영화 몇 개 나오고 했는데 뭐 그렇게 예술적인 뭐를 이루지 못했어요. 폴 사이먼은 아직까지도 자기 음악을 계속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키고, 이들도 마리아나를 엄청 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금을 울린 이들의 그 옛날의 그 클래식 그 노래들의 상당 부분은 마리화나가 가져오는 창조적인 어떤 그런 주스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이제 빌보드 차트로 수직 상승하는 첫 히트곡 Bridge Over Troubled Water, 그게 막 라디오에서 막 나올 때 그때 그 곡을 폴 사이먼이 영감을 받게 해준 브루클린 브리지, 그 뉴욕의 유명한 브루클린 브리지가 보이는 언덕에서 이 둘이 무명이 된 시절이니까 돈도 없고 고물 중고차에 앉아가지고 라디오에서 자기네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를 들으면서 갑자기 찾아온 어떤 행운에 어색하게 이제 음미를 하는 그런 거를 회상하는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도 아마 피우고 있었을지 모르죠. 자, 제가 이 마리아나 얘기를 자꾸 길게 하는 이유가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창작을 하고 예술을, 이제 빼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창작을 하고 예술을 하는 그 사람들, 특히 또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한국도 보면 그 대마초 피다가 뭐 걸리고 이러는 분들이 재벌 2세들 아니면 주로 음악이나 뭐 예술인들이잖아요. 그게 도움이 돼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적셔주고 넓혀주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좀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도 뭐 합법화 안 된 때도 있고, 전에 아예 마리아나가 합법화 안 됐을 적에 번님께서 미국에서 여행을 하시다가 어느 처음 가는 모르는 도시에 갔는데 내가 마리아나를 좀 피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마리아나를 구할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재즈 바, 재즈 클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앉아서 음악을 감상하다가 거기에 뭐 밴드 중에 누가 뭐 마음이 좋아 보이거나 아니면 뭐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나 그런 사람한테 조용히 내가 어디서 좀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서 구할 수 있는 게 제일 확률이 높은 거죠.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거의 필수적이니까. 자, 다음 사진은 윌리 넬슨입니다. 땡큐. 자, 이 사람 참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에 온갖 가수들이 다 많지만 이 사람도 일생
그 한 사람의 일생을 전체를 봐야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노래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사는 대로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칸츄리 싱어인데 좀 콧소리 비음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좀 좋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참 인간이 정말 되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일생 피워요. 근데 이 사람은 또 피우는 양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순회 공연 투어를 많이 하는데 아주 최고의 럭셔리어스한 버스를 타고 그 안에 자기 악단 밴드가 그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듀크 엘링턴, 흑인 차별이 심하던 루이 암스트롱 시절의 사람이죠. 뭐 귀족 같은 사람이죠. 이름도 공자가 아닙니까? 듀크 엘링턴. 그 사람은 기차를 빌려 갖고 다녔어요. 말씀드렸듯이 공연이 호황이고 그래도 그 공연장에서 무대 외에는 백인들이 가는 지역을 못 가니까 아예 기차를 2동을 대절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연 끝나면 기차로 와서 밥 먹고 술 먹고 자고 뭐. 윌리 넬슨은 큰 멋진 버스를 갖고 투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 안에는 뭐 최고의 시설들이 있죠. 그 멤버들을 위한.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인심이 좋고 인간성이 좋고 해서 후배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수들한테 최고의 그 가수를 뽑으면 되게 밥 딜런 뽑는다 그랬잖아요. 600곡 이상의 그 번뜩이는 그 노벨 문학상까지 탄 딜런. 이 사람도 그 후배들이 되게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지금 80대인데도 뭐 아직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버스에서 피는지 매일. 그래가지고 후배들 맨날 불러요. 후배 가수들 같이 공연하거나 하면 그 버스에. 그러니까 후배 가수들은 윌리 넬슨 버스 한번 타보는 게 영광입니다. 투어 버스. 그러면 타면 윌리가 굵은 거 하나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 못 모르고 폈다가 거기서 뭐 너무 펴가지고 막 쓰러지고 토하고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래서 랩 가수들은 윌리 넬슨의 하이가 이게 보통 센 게 아니더라고. 랩 가사로 노래도 몇 개 나와 있어요. 이 사람도 일생 피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는 딜런. 우리 조금 얘기한 딜런 얘기 넣어주세요. 딜런 사진을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람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노벨 문학상을 탔지 않습니까? 최초로 대중가요 싱어송라이터로서는 처음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컷대 높은 기득층에서는 아니 노벨 문학상을 대중가요 하는 사람에게 준다? 많은 사람들은 박수 쳤어요. 요새 옛날은 안 그렇지만 요새 노벨 문학상 탄 소설이라고 장편소설 이런 거 찾아보는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이 노래 가사들은 시예요, 시. 그래서 미국의 어느 대학들은 이 사람의 600곡이 넘는 노래 가사 그거 갖고 영문학을 가르쳐요. 이 사람의 노래 중에도 Everybody must get stoned. 우리 모두는 마리화나에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빼주세요.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자, 저는요, 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그 암스테르담처럼, 자, 네덜란드에서도 암스테르담 아시죠? 이 네덜란드의 마약 정책이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의 마약 그 대처 정책을 수립할 때 굉장히 모범 국가로 많이 이용되고 이러는 게 네덜란드의 마약 정책입니다. 네덜란드 마약 정책은 마리화나는 좀 풀어줘요. 그리고 헤로인이나 이런 그 좀 심각한 피해가 많은 그런 마약은 단속을 하는데 그거 단속도 접근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가령 미국 같으면 헤로인이나 뭐 메타앰페타민 이런 거 하면 그냥 무조건 범죄자로 취급하잖아요. 네덜란드는 이런 아주 그냥 극악한 센 마약들, 헤로인, 메타앰페타민 뭐 많죠. 엔젤 더스트 뭐 요새는 뭐죠? 엑스터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중독돼 있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네덜란드는 환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끊으면 금단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 사람들이 하던 마약, 그게 헤로인이건 뭐건 양을 줄여가면서 무료로 투약을 해줘요. 그리고 에이즈가 많이 창궐 했던 이유가 뭡니까? 마약 하는 사람들이 주사위를 그냥 남이 쓰고 에이즈 환자가 쓴 걸 또 그래가지고 새 주사위 배포하고, 그리고 진료소에 와가지고 어제 7g 했어요? 오늘 6g입니다. 내일 5g입니다. 이래가지고 끊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쳐봐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러면 네덜란드의 마리화나 정책은 어떤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림 올려주실래요? 자, 여기가 그 암스테르담 그 중앙역 기차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홍등 가면서 마리화나 합법 흡연 지역이에요. 제가 가봤는데 자랑 떠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렇게 보시다시피 가운데 뭐 개울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양쪽 뚝 같은데 샵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홍등가, 이게 참 재밌죠. 세계 어느 나라나 이 윤락 그런 데는 홍등가 빨간불이 우리의 성적인 걸 돋우나보죠. 저런 데 가면은 지금 사진을 제가 요거 하나만 그냥 준비했는데 가면은 이 양쪽에 커피숍, 거기에 무슨 크레이지 프로그인가 하여간 개구리란 이름의 체인 커피숍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또 어떤 데는 우리도 뭐 그런 데가 있을걸요. 그 여자들이 그 조그만 방들이 쫙 있는데 길거리로 창으로 다 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일하기 싫은 여자들은 카텐을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텐을 열고 쫙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쇼케이스 진열대 같아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보는데 그 빌딩에 이쪽 길거리 쪽으로 창이 나 있고 조그만 방들이, 거기 여자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한 발짝 들일 필요도 없이 밖에서 이렇게 쫙 보고 뭐 2층에 뭐 오른쪽 세 번째 방 여자가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성매매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계속 커피숍들이 많은데 커피숍들에 들어가면 대개는 이제 아래층이 있어요. 그 스트리트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이제 그 진열대에 온갖 종류의 마리화나들이 있습니다. 가격과 무슨 조금씩 다른 효과가, 마리화나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티바, 하나는 인디카라는 게 있는데 인디카는 몸을 무겁게 하고 나른하게 하는데 사티바는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이게 띄워주는, 뭐 그래도 마리화나는 다운업니다. 어퍼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몸이 너무 처진 그런 여러 종류들이 가격대로 쫙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매매와 마리화나법, 그러나 그 지역에서 갖고 나올 수는 없어요. 거기서 그냥 피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 이런 거가 이제 빼셔도 되겠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 이런 게 보면 굉장히 예술 창조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마리화나가 도움이 된다니까요. 물론 해악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막을 준비 못했어요. 지금 떠오른 생각이니까. You can make it work for you, or you can make it work against you. 다시 한번 합시다. You can make it work for you, or you can make it work against you.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든지 독도 적시적소에 알맞게 쓰면 약이 되는 것도 있고, 약도 과다하게 쓰거나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마약을 힘겹게 끄는 사람은 그 다음에 술에 빠집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지금 많은 친구들 게임에 빠지고, 뭐 어떤 여자분들은 쇼핑에 또 빠져요. 쇼핑만 해야 기분이. 그러니까 이 중독에 약한 사람은 그게 뭐든지 간에 그냥 옮겨서 빠지는 거예요. 하나에서 헤어나서 다른 거에 또 빠지고. 그러니까 술도 뭐 약주처럼 조금 하는 건 건강에 그렇게 좋대잖아요. 와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든지 누가 하든지 이건 나쁘기만 하고 누가 하든지 이런 건 좋기만 하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 얼만큼 밸런스를 지켜가면서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운동하고 이렇고 밥 잘 먹고 이러면서 또 하느냐, 아니면 주야장창 2, 3일 하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갖고도 어떤 사람은 약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그 유명한 흔한 말 그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똑같은 빗물을 마시고도 뭐 장미는 꽃을 피우고 뭐 소는 우유를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도 똑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시간 부자들이 됐는데 이 시간을 가지고 각자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느냐는 그 결과는 천지차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에게 달렸고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독도 약으로 쓰고
어떤 사람이 약도 도구를 써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의가 옆으로 빠져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이섬, 뭐 강화도, 뭐 어디든지 특정 지역을 정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처럼 이 안에서만은 실컷 펴. 갖고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소설가는 거기 가서 어떤 소설의 새로운 소재의 영감을 얻어갖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집필하면 되는 거고, 가수는 어떤 뭐 작곡가는 노래에 대한 영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냥 너무 요만큼만 폈다고 잡아. 그냥 지역을 만들어서, 그럼 우리 원래 한량과 우리 원래 가물을 좋아하고 창조 예술인들, 그런 숨통을 좀 열어주는 게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이 돼서 번님이 그걸 즐기게 되면 저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애견 얘기하다가, 이건 이번에 편은 좀 짧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슈퍼볼 했거든요. 아직 혹시 못 보신 분은 7편이 슈퍼볼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단연 최고 인기인 스포츠 천국인 미국에서 최고 인기인 풋볼을 우리가 즐기질 못하잖아요. 축구처럼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룰도 복잡하고, 그거를 제가 1시간에 좀 넘었습니다. 제일 짧게 하느라고 한 건데, 그거 7편 슈퍼볼 재밌게 보기 위한 기본 정보라는 게 이거 지금 8편 바로 이전에 올라갔거든요. 그거 만약에 슈퍼볼을 이번 일요일 날 열립니다. 55회. 이번 슈퍼볼은 또 최고의 노장과 최고의 신예가 맞붙는 쿼터백들이, 이게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걸 즐기고 싶으시면 돌아가서 7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번 일요일 날 슈퍼볼을 재밌게 보실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애견 얘기를 하다가 마리화나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제목을 애견과 마리화나로 붙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우리 그런 거 가끔씩 뉴스에서 보잖아요. 개가 주인집 아이 차에 치이는 거 밀어내고 살려주다가 자기가 죽고, 뭐 물에 빠진 뭐 누구 구하다가 죽고, 뭐 개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했다? 그런 뉴스는 잘 듣지 못했어요. 뭐 화재가 난 집에 뭐 고양이가 개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뭐 그런 경우 아주 드물게 가끔 하나씩 있었던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개들의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우정은 거의 살신성인이에요. 살신성인. 물론 요즘에 뭐 애지중지 집안에서 키우는 자그마한 애완동물, 그런 개들은 뭐 우리를 구할 것 같지 않은데, 걔네들은 지네가 사람인 줄 알아요. 하도 사람 속에서 사람들이 사람처럼 해줘서 그건 뭐 누군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개들의 그 이타적인 희생정신, 그것만 보자면 혹시는 개들이 우리보다 더 고매한 인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우리 개 얘기는 이제 여기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개와 인간의 이 우정, 그건 어디서 처음 생겼을까요, 오빠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다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개하고 인간이 관계를 맺기 시작한 그 first contact, 그거는 늑대 무리 중에 한 늑대하고, 이 원시 같은 옛날에 뭐 그냥 동굴에 살던 이 우리 선배 인간 무리의 한 인간하고 한 늑대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정을 쌓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간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수많은 종의 개가 다 그 첫 만남에서 나온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자, 여기서 정말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또 드려야 할 게 있어요. 영국에서 한 10년 전인가 실험 연구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개하고 사는 중년 남자가 있는데, 단둘이 사는 개하고만. 그 남자가 영국에 사는 사람인데 오스트레일리아로 출장을 갈 일이 생겼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연구진들이 양쪽에다가 다 모니터 달고, 그러니까 그
개를 혼자 남겨두고 떠난 그 주인의 그 집과 개 혼자 있죠 이제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출장 간 그 호텔의 객실에다가 뭐 다 달고,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인터뷰도 하고, 그래가지고 24/7 24시간 관찰하는 겁니다 양쪽을.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오스트레일리아로 그 대륙을 건너서 어마어마한 거리에 가 있는 주인이 일주일짜리 출장인데 사흘째 일이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자기 개가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영국에 자기 집에 두고 온 개가. 그래가지고 이거 출장을 좀 줄이고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게 나중에 다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멀리 떨어진 그 주인의 개, 그 개가 주인이 떠나자마자 사흘 동안 풀 죽게 그냥 이렇게 있던 개가 갑자기 활기를 떼가지고 문간으로, 주인이 들락거리는 문간으로 가가지고 킁킁거리는. 주인은 생각만 한 건데 텔레파시 같은 거죠. 텔레파시 같은 거. 이게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어도 그게 뭐 가능할까?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 그러잖아요. 아인슈타인도 그랬잖아요. Spooky action at a distance. 양자 물리학, 내가 뭐 잘났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들은 얘기인데 뭐 번님이 공부하고 싶으면 들어가 보시면 돼요. 내가 만든 얘기가 하나도 아니니까. 양자 물리학에서 입자를 두 개를 쪼개가지고 어마어마한, 오스트리아, 영국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리에 따로 분리시켜놓은, 이 한쪽에다 무슨 자극을 가하면 이 반쪽짜리 입자가 그 반응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리에 아마 갤럭시도 넘어간다고 그러죠. 거기서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쌍둥이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아인슈타인도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두고 벌어지는 스푸키 액션. 이거 무슨 귀신 나오는 것 같아. 희한한 거다. 이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에 그게 사실이라는 건 이미 벌써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개하고 그 떨어져 있는 주인과 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 같은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한마디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다른 동물, 그런 동물 있나요? 개 말고 제가 알기엔 없어요. 아주 특이한 예외적인 케이스 외에는 이렇게 아주 컨시스턴하게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개들의 스토리가, 살신 성인의 스토리가 인간과 개하고만의 우정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하여간 그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게 연구조사한 그 과학단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지금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인이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개가 반응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고 반응을 했는지.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인간과 개 우정입니다. 우정의 그 토대입니다. 그러면 아까로 잠깐 돌아가십시다. 최초의 늑대무리의 한 늑대와 인간무리의 한 인간이 그 옛날 그 동굴 살던 원시시대 같은 때 처음으로 어떻게 만나서 첫 우정을 싹 틔웠을까? 그래서 우리의 어마어마한 개의 종류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의 고독을 달래주고, 뭐 우울증을 낫게 하고, 뭐 식욕을 높여주고, 뭐 이런 모든 그 최초의 시작, 그게 영화로 나왔어요. 2018년에. 제가 자막 준비 못해서 썼어요. 보이시죠? 알파예요. 알파. 알파가 뭡니까? 뭐 라틴 그 알파벳으로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뭐 알파가 시작이라는 거니, A라는 거니, 첫 시작. 그래서 제가 지금 번님께 말씀드리는 바로 그 소재입니다. 이거는 뭐 영어 잘 몰라도 돼요. 뭐 한국말로 더빙이나 서브타이틀이 없다면. 이게 그 옛날을 무대로 한 거기 때문에 말도 별로 많이 안 나와요. 우우 뭐 이런 동작 많이 나오고, 동물들처럼. 어마어마한 영화예요.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어제 잠깐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이 영화의 전편이 몇 개가 올라와 있더군요. 근데 저는 뭘 하나 잘못 골랐는지 그건 스페니쉬로 나오더라고요. 자막 없이. 근데 딴 것도 보면 자막 있고 뭐 광고가 삽입돼 있음. 전체 영화를 유튜브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화는 가능하면 좀 큰 화면에 극장처럼 불 다 끄고, 번님이 할 수 없이 컴퓨터 모니터를 봐야 한다면 그래도 주변 불 다 끄고 좀 이렇게
아주 색다른 영화입니다. 제가 그만 얘기할게요. 아주 색다른 영화예요. 이런 영화가 첫 늑대와 첫 개가 만나는, 그래서 인간과 개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첫 사건을 다룬 아주 색다르면서 흥미있는 영화입니다. 원하시면 보시고, 보시면 마음속으로 그 사람 보란 얘기 듣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8편은 이걸로 그만 인사 올리고 또 며칠 후에 9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재밌는 게 사방에 많은데 저에게 번님의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